어디에서 바람을 피웠다더라 이런 외도 목격담만으로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긍정을 하면 자기가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의 간통 사건에서 나는 간통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1%가 안 돼요. 100사건이면 99%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증거가 필요한데 네. 여기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다, 모텔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 요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간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럼 그 증거라는 게 정확한 증거가 뭐 어떤 거예요? 같이 방에 들어갔다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진짜요?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성적 결합을 했다. 성적 결합을 했다. 여기까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 보니까 가야 돼. 간통죄 없어졌다며요. 아니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간통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네. 네, 그게 혼인빈자 간음죄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없어진 건 혼인빈자 간음죄고요. 네. 간통죄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돼 있긴 한데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외도를 알고도 부모가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위나 며느리가 공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숨겨준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사 법적인 의미에서는 공범이라 그러려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 바람 피우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사위가. 근데 이건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불고지죄라고 있잖아요. 특히 친족 간에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숨겨줘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친족 간의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또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못하죠.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가족의 외도 때문에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리를 가족에게 밟히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3년 동안 간통 담당 형사로 활동을 해온 분이 계세요. 구무모 전직 형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외도를 발각하던 사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거나 충격적인 그런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형이 외국에 출장 가는데 장기간 한참 연하랑 들랑달랑 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걸 시동생이 알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형한테 연락해서 와서 간통 고소한 게 있고 뭐 처제가 보는 경우도 있고 사진동호회에서 추암해수욕장 출사 간다고 해놓고 갔는데 처제가 마친 거 여행을 간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단둘이 카메라를 메고 와서 한 걸 자기 언니한테 얘기해서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작 당사자, 배우자한테 딱 그거를 목격하게 된다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례에 대해서도 좀 있어요? 배신감이 굉장한 사건도 있고요. 남편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고 여자를 손을 뒤로 묶어놓고 발로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찌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살인 미수로 기소해서 실형 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뭐 제 형부가 그 불륜 사실이 의심된다 그런 신고만으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나요? 간통 사건은 신고라는 개념보다 신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우리한테 와요. 그 부인이나 남편이. 그런데 출동은 못하고 상담은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상황실에 근무하는 형사계 출신 상담 전화를 받다가 야간에 부인이 애절한 거예요. 남편이 경리랑 바람이 났다. 나는 기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뒤를 증거를 못 잡겠다. 그러니까 이 형사가 정의감에 그걸 미행을 해주다가 그 사장이 바람 피는 사장이 보니까 뒤에서 매일 뭐가 따라다니거든요. 역으로 사람 붙여서 대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강력 형사가 자기 뒤에 앞에만 쳐다보다 보니까 뒤에 따라 붙은 거 몰랐어요. 어머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를 오랫동안 미행하다가 정이 들었어요. 오랜 동안 그 신랑 뒤를 미행하다가 밥도 같이 먹고 진짜 무슨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어머. 쫓고 쫓기고 쫓고 쫓깁니다. 다 있네요. 그런데요, 그 불륜의 현장을 이제 함께 가실 때, 그러면 막상 그 현장을 보면은 경찰이 그 데리고 병원으로 가더라고 그러던데요. 증거를. 쇼크. 네. 이 간통죄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적 접촉이야 돼요. 다른 접촉은 다 무죄예요. 그 증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2년의 징역형만 있어요. 그 불구속을 시켜도 징역하고 집행유예로 봐줄 뿐이지 징역이 전권에 올라간다. 사실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남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데 여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붕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제로 경찰서에서도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다르다. 남자의 애도에 관대하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반응이 당사자들 반응도 틀려요. 당사자가 어떻게 간통죄 틀려요? 고소가 54%가 취소돼요. 고소했다가 아, 취소. 거기 대부분 여자들이 취소하고 여자들은 이 처음에 상담 때부터 망설여요. 이혼은 어떻게 되는지 자동 이혼이 되는 건지 뭐 증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을 굉장히 고민하는데 남자는 부인이 간통했을 때는 불문곡제하고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그냥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틀리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이 박사님 말씀대로 진화 심리적으로 모든 수컷들에게는 종족번식에서 뭐 보물적으로 뭘 잘못 심어놨나 봐. 그게 이제 사람으로 된 과정 중에 조금 짐승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나. 짐승의 찌꺼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아마 간편할 겁니다. 의자왕이 되고 싶은 거지. 가족의 외도를 폭로하게 되면 사실 해당 부부가 갈라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추가 사건이나 그런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너무 뭐 화가 나서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많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제가 뭐 소소한 얘기보다는 네. 언론에 보도됐던 그 공기총으로 죽인 사건 있잖아요. 자기 사위의 애인을 여대생. 사위의 애인. 그런 장모가요? 경우가 장모가요. 그게 애인은 아니고. 애인이 아니고. 애인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아 그래요? 사모님 사건. 네, 큰 회사의 사모님 사건이잖아요. 아, 근데 예. 이제 사위가 판사인데 네. 판사의 사실은 이종 사촌 동생이었는데 그 둘이 사귀는 걸로 알고 그 이대생을 데리고 와서 청부살인으로 해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런 분노, 우리가 모르는 뭐 엄청난 사건도 그거 이제 신동성 형사님 계시면 딱 거기서 하는 사안인데 근데 저 하나 좀 궁금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고용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한다, 뒷조사를 한다. 그건 위법 아니에요? 신고의 부탁을 받고 지금 이제 스토킹법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스토킹으로 경범죄는 되겠죠. 근데 흥미순애들은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위법이고 신고 부탁으로 해줘서 뒤를 쫓아다니는 건 이제 스토킹법 직결 사안은 돼요. 자동차 위치 불법은 추적이라는 하지만 거 불법이라고 자동차 그러던데. 위치 추적하면 안 되죠. 그게 오히려 그게 처벌이 더 세요. 그게 처벌되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형사님이 지금 30년 넘게 간통 사건을 하도 보시다 보니까 결혼을 혹시 하셨는지요? 저는 이 나이에 총각입니까? 근데 형사님은 결혼 생활이 딸과 좀 아들이 있고 예. 손자가 4명 있고 아유, 그러시군요. 아주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예. 그러면 한 번도 부인은 하면서 이렇게 의심해 보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니면 혹시 부인이 내 남편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 같은 게 또 있을 있죠. 수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반면 교사라고 예. 거기서 배우면서 서로 터득을 하고 더 아껴주고 예.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의심은 하지만 또 해명이 되고 네. 또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요, 만약에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형사님 사위가 그런 것을 하는데 목격을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저는 거기에 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 얘들이 사랑이 깊어졌나 순간적인 일탈인가 면밀히 조사 수사를 해서 얘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저는 제 힘으로 뛸 것 같아 설득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사위를 얘기하지 선택한다.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네. 띄워주면 좋겠다. 난 그렇게 하겠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얘들끼리 네. 사랑해서 못 떼지겠다. 그러면 딸한테 얘기해. 딸한테 바로 이혼시켜야죠. 그렇죠. 그거는 순서가. 그거야 뭐. 근데 형사님 사위들이 누가 감히 바람을 피우지? 진짜 형사님의 수양딸이 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 간통의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셔서 그런지 정말 덕분에 현장의 그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잘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통 실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구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구속도 시키고 처벌이 강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원칙상 불구속입니다. 불구속이고 재판으로 넘겨져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법의 취지는 왜 그러냐면 이건 가정일이기 때문에 법이 그것까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서로 돈으로 해결해라.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라. 이게 이제 법의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외도를 목격했다. 야 반대죠. 반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은 참 곤란한데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후자 며느리의 외도죠. 있을 이유는 수 알 수 없-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내가 외도를 하고 그 며느리가 외도하는 것을 보았다.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아마 냉동 건조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는 사례가 하나 생각해보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경우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더운 그 사우디 가서 일하고 또 보내주는데 며느리가 동네에서 이상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노인네 마음에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문을 잠가니까 발길을 치려고 딱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그 속옷 차림으로 남자랑 같이 딱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때 밥상을 가운데다 놓고 둘이 뭘 먹고 있었는 거야. 너 이게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며느리가 침착하게 절대로 아니다. 자기 불륜 현장이 아니다. 속옷 입고 있는데도. 속옷 입고 있는데도 그 시어머니가 펄펄 뛰다가 와갖고 며칠을 알아놓은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갖고 노인네가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야. 이런 못된 년이 어딨냐. 이런 천하의 못. 본인만 딱 아들한테 그 좀 멀리 있으니까 전화도 못 걸고. 그래갖고 결국은 못 살았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 시어머니가 정말 간이 녹아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시어머님이 만일에 며느리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냥 뭐 안 봤던 남편은 아예 어머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은 절대로 며느리를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그 사이는 만나는 완전 사람한테 끝나버리는 그런 게 계속 될것 같아요.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그 욕하는 거. 근데 왜 장모는 사위를 왜 그렇게 막 소가리만 하고 있고 여성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성분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외도를 봤을 때 아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아유, 아들한테 며느리의 외도를 봤을 때 난 안 해.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요?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며느리 외도 봤으면은 이게 저는 사실은 그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가만 안 놔둬. 나는 제가 나는 며느리면. 며느리가 없지만은 이거는 이런 건 사실이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 남자들은 이렇게 바람 피고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아니 근데 어쩌면 이렇게 참 그래요. 남자 자기 사위도 외도한 거, 자기 며느리도 외도한 거. 근데 다 같은 외도인데 다르지. 왜 며느리와 사위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며느리 하면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며느리는 가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남이잖아. 그래서 양재진 원장님이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바뀌었을 때 말해 줄 건가요? 말해줘야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며느리는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이 가정을 버리고 그렇지. 내가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걸 제가 질문을 목격당했다면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네. 여성분들이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셔서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양 원장님 나쁜 일에 굳이 남녀 평등일 필요가 있나요? 이 며느리에게 좀 엄격한 잣대를 두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여자가 가정을 지킨다는 게 앞서 이야기하신 거에서 있기 제일 때문에 이상한 게 그런 것 뭐냐면 같아요. 남녀 차이인 거예요. 사위가 바람을 피면은 일단 생각하는 과정을 갖잖아요. 딸에게 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며느리는 바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작살낸다며요. 너무 작살까지는. 아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남녀 평등이다 이렇게 아니, 똑같은 잣대로 할 수가 없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마치 지금 아까 김태형 씨 얘기한 것처럼 사위 외도할 때는 이렇게 흥분들을 안 하셨는데 며느리 외도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잡아 죽여야지, 뭐 마치 박살내야지 뭐 내 얘기를 며느리가 하시는 어떻게 된 게 것 같은 그 분개함이 막 정확한 통계로만 말씀해 주세요. 남자 여자 간의 그런 좀 인식이 다른 것은 아마 우리가는 오랫동안 이제 이미 형성돼 있는 의식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중동 뭐 우리가 가끔 기사 보면 여자가 간통했다고 해서 뭐 돌로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기사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중동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간통을 하면 유부녀인 여자만 처벌을 했어요. 그게 53년까지 그래서 53년까지. 와, 1953년까지. 전쟁 후까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녀 평등이 위반된다 그래서 바뀐 게 이제 한 5, 6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엄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얼마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아직 자리 잡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좀 구세대라는 생각을 안 하고 되게 생각이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이렇게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신기하지? 아니 며느리가요? 그래, 네 아들 생각하면. 아유, 정말 이런 마음이 그렇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건 진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가정문화연구소의 김대현 소장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